오전 5시 47분 호르무즈 해협. 미 해군 구축함 3척이 지구상에서 가장 좁고 가장 위험한 해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50해리의 탁 트인 대양이 아닙니다. 기동할 공간이 있는 아라비아에도 아닙니다. 폭 33km의 수로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리보다 짧은 이 물길에 북쪽 해안에는 이란의 지대한 미사일 포대가, 남쪽 가장자리에는 이란 영토의 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원유의 20%가 매일 이 동일한 수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USS 라파엘 페랄타, USS 밀리우스, 그리고 USS 존 핀. 세 척의 구축함이 지금 이 순간 시속 52km로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각각 약 3km 간격을 유지한 엇갈린 대형으로 SPY-6 레이더는 360도 전 방향을 쉼없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협의 좁음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전술적 무기입니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함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란 해안 미사일 포대의 사정권 안에 놓입니다. 안전한 항로는 없습니다. 위협 범위 밖으로 당신을 데려다줄 접근 방법도 없습니다. 해협에 진입하는 순간 빠져나올 때까지 내내 사정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4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40년 동안 정확히 이 지형을 위한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오전 5시 47분 그 무기들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48분 USS 라파엘 페랄타의 SPY-6 레이더가 발사 신호를 포착합니다. 하나의 궤적, 그 다음 둘, 그리고 이란 해안을 따라 세 곳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빠르게 연속으로 3개가 더 총 6개, 모두 탄도미사일, 모두 빠르게 상승 중. 모두 3척의 미국 구축함이 통과 중인 바로 그 33km 수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탐지된 것은 호람샤흐르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란의 전체 무기고에서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서방 분석에서 가장 적게 다뤄진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을 이해하는 것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호람샤흐르사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초토화된 이란 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란은 그 도시를 잃었고 다시 세웠으며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에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무기는 공항만큼이나 민족의 비통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높이 13m, 45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기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며 1500에서 1800kg에 달하는 탄두를 탑재합니다. 실감이 나도록 말씀드리자면 이 탄두는 완전히 짐을 실은 랜드로버 디펜더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2000km 떨어진 표적을 30m 이내의 오차로 타격합니다. 이란은 미사일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을 만든 것입니다. 호람샤흐르사를 진정으로 요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탄두가 아닙니다.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탄두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탄두는 기동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구축된 모든 요격 해결책을 무효화하는 미세한 방향 수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탄두가 분리되는 순간 교전 해결책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은 단 몇 초입니다. 지금 이 순간 6발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전 5시 49분 라파엘 페랄타의 전투정보센터 내부의 전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의 탄도 궤적이 모두 종말 단계에 있으며 이란 해안선을 따라 3곳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구축함 3척 대형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페랄타의 2발, 밀리우스의 2발, 존 핀의 2발. 이 배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은 의도적으로 6발을 3척에 나눠 대형의 방어 화력을 분산시켰습니다. 6발 모두 한 척을 겨냥했다면 그 함선은 압도적인 위협에 직면하겠지만
나머지 두 척이 요격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척으로 분산하면 각 함선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란의 계산이었습니다. 방어를 분산시키고 각 함선을 개별적으로 압도한다. 오전 5시 49분 페랄타의 전술행동 장교가 교전 허가를 선언하고 대형 전체가 동시에 완전 교전 태세에 돌입합니다. 바로 이 순간 SPY-6 레이더가 그 명성을 증명합니다. 이 세 척의 플라이트 3 구축함에 탑재된 시스템은 구형 버크급 함선이 탑재한 레이더와 다릅니다. SPY-6은 수십 년간 미 해군 구축함을 무장시켜온 이전 세대 SPY-1보다 30배에 더 민감합니다. 30배입니다. 400km 이상의 거리에서 농구공 크기의 탄도미사일 재진입체를 탐지합니다. 전 세대 레이더보다 30배 이상 많은 동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발사체의 점화 시퀀스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함선들을 향해 발사한 것입니다. 이 레이더 민감도가 요격 미사일 한 발이 발사대를 떠나기 전에 형성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오전 5시 49분 첫 번째 SM-3 요격 미사일이 세 척 모두에서 발사됩니다. 순차적으로가 아닙니다. 동시에 세 척의 구축함 모두 같은 순간에 각자의 위협 목표물을 향해 사격합니다. 협동 교전 능력 시스템이 세 척을 하나의 공유 전술 상황으로 연결하여 페랄타의 레이더 데이터가 밀리우스의 사격 통제를 지원하고 존 핀의 레이더 데이터가 페랄타의 교전 해결책을 뒷받침합니다. 세 척의 함선, 하나의 두뇌. 이것이 현대 미 해군 대형을 개별 전함들의 집합체와 구분짓는 것입니다. 따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로 싸웁니다. 지금 이 순간 오전 5시 49분 6발의 미사일이 날아오고 세 척이 동시에 교전 중입니다. 만약 당신이 USS 밀리우스의 전술행동 장교라면 두 개의 호람샤흐르 재진입체가 추진 단계에서 분리되어 종말 기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각각의 2발씩, 아니면 첫 번째에 3발, 두 번째에 1발. 댓글에 답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승무원들이 일시정지 버튼 없이 실시간으로 직면하는 결정입니다. SM-3는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입니다. 탄두가 분리되고 기동이 시작되기 전 미사일이 아직 대기권 위 우주에 있는 동안 찾아내는 것이 임무입니다. SM-3 블록2는 마하 13.5의 속도로 비행하며 위협보다 빠릅니다. 폭발 탄두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직접 충돌로 파괴합니다. 마하 15를 초과하는 접근 속도로 탄도미사일에 충돌하는 큰 커피캔 크기의 요격체가 그 수단입니다. 물리학적으로 극단적이며 오차 한계는 미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오전 5시 50분 첫 번째 격추가 기록됩니다. 페랄타의 첫 번째 SM-3가 고도에서 선두 접근 궤적을 포착하고 요격체가 정확히 명중합니다. 미사일의 추진 단계와 탄두 모두 대기권 위에서 분해되고 파편구는 대형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오만만에 무해하게 낙하합니다. 첫 번째 궤적 무력화. 페랄타의 두 번째 SM-3는 이미 두 번째 궤적을 향해 상승 중입니다. 밀리우스도 오전 5시 50분에 첫 번째 궤적을 깔끔하게 격추합니다. SM-3가 분리 전 중간 단계에서 재진입체를 포착한 것입니다. 두발 격추. 존 핀의 첫 번째 SM-3가 빗나갑니다. 호람샤흐르사의 중간 단계 기동이 요격 미사일이 지정 위치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실행되어 탄두가 0.4초 만에 200m 측방으로 이동하고 SM-3는 빈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빈은 즉시 재사격합니다. 두 번째 SM-3가 이미 중간 단계 수정을 완료하고 종말 접근에 돌입한 궤적을 향해 상승합니다. 오전 5시 51분 핀을 겨냥한 궤적에서 탄두가 분리됩니다. 이제 약 24,000m 고도에서 마하 12로 하강하며 미세한 수정을 실행하는 자유비행 기동 재진입체가 되었고 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SM-3는 더 이상 적합한 도구가 아닙니다.
탄두는 이제 대기권 안에 있고 SM3은 대기권 밖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P는 SM6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축함 승무원이 훈련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전환입니다. 중간 단계 방어가 실패하고 종말 단계만 남은 순간입니다. SM6은 SM3과 전혀 다른 무기입니다. SM3이 우주에서 충돌로 파괴한다면 SM6은 종말 단계에서 목표물을 추적하는 능동 탐색기를 사용하여 교전의 마지막 몇 초 동안 스스로를 유도하고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근접 탄두를 기폭합니다. SM6은 SM3이 도달할 수 없는 대기권 아래의 목표물도 교전할 수 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이전의 마지막 본격적인 요격 수단입니다. 오전 5시 51분 SM6이 핀에서 발사되어 종말 교전 범위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재진입체는 마하 12로 하강하며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의 단일 요격 지점을 향해 접근 기하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페랄타의 두 번째 궤적, 즉 두 번째 SM3이 향해 상승하던 궤적도 오전 5시 51분에 탄두 분리를 완료합니다. 페랄타도 SM6으로 전환합니다. 이제 대형 전체에 걸쳐 두 발의 SM6 요격 미사일이 동시에 종말 교전창에서 비행 중입니다. 밀리우스의 두 번째 궤적은 탄두 분리 전에 두 번째 SM3에 의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6발 중 3발이 격추 확인. 밀리우스를 겨냥한 네 번째 미사일이 오전 5시 51분에 탄두를 분리하고 밀리우스도 SM6으로 전환합니다. 세 척의 함선, 3개의 동시, 종말 교전. 대형 내 모든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마지막 방어층으로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오전 5시 52분 페랄타의 SM6이 약 3,600m 고도에서 재진입체를 포착합니다. 근접 기폭. 탄두가 파편 충격에 의해 기폭되지만 부분 기폭입니다. 직격탄이 만들어낼 완전한 수직 기하학이 아닌 비대칭적으로 폭발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파편군이 수면을 향해 하강합니다. 페랄타는 비행 갑판 위 약 2,700m 상공에서의 탄두 부분 기폭으로 인한 충격파를 흡수합니다. 노출된 위치의 승무원들이 넘어질 정도로 실제적이지만 호람샤흐르사가 전달하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직격은 아닙니다. 페랄타는 손상되었습니다. 페랄타는 전투 가능합니다. 오전 5시 52분 밀리우스의 SM6이 종말 목표물을 깔끔하게 격추합니다. 직접 근접 기폭, 6발 중 5발 격추 또는 무력화. 존핀의 SM6이 빗나갑니다. 재진입체가 마지막 1200m 구간에서 1.4도의 최종 수정을 실행하여 SM6의 치명적 파편 방형 밖으로 6m 벗어납니다. 6m.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마지막 방어층으로 활성화되어 900m 고도에서 마하 12로 비행하는 재진입체를 추적하며 충격까지 8초가 남았습니다. 오전 5시 52분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발사됩니다. 사격이 약 550m 고도에서 재진입체를 포착하고 탄환 충격으로 탄두를 기폭시킵니다. 깨끗한 공중 폭발이 아닙니다. 핀의 비행갑판 위 550m에서의 접촉 기폭. 완전한 탄두 550m. 폭풍파가 핀의 갑판과 함교를 동시에 강타합니다. 승무원 14명이 쓰러집니다. 전방 비행 갑판이 6m 구간에 걸쳐 변형됩니다. 함교 전방 안테나 배열이 손상됩니다. 구조적 변형으로 인한 전기 결함으로 전방 구획에서 화재 2건이 발생합니다. 존피는 피격되었습니다. 존피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오전 5시 53분 호르무즈 해협이 오전 5시 48분 이후 처음으로 고요해집니다. 5분 6발의 미사일, 페랄타 위 하나의 부분 기폭, 핀에 대한 하나의 직격, 4번의 깔끔한 격추. 대형은 손상되었습니다. 대형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지휘관들이 예상하지 못한 교전의 부분이 있습니다. 호람샤흐르사는 기동식 발사대, 본질적으로 대형 트럭에서 발사됩니다. 이 시스템의 강점은 기동성입니다. 이란은 발사대를 이동시키고 설치하고 발사한 후 45분 이내에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사대는 사실상 표적으로 삼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논리입니다.
어떤 대응이 도달할 때쯤이면 트럭은 이미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SPY-6 레이더의 수동 전자기 신호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호람샤흐르사가 오전 5시 47분에 엔진을 점화한 순간부터 세 척의 구축함 모두 발사한 모든 발사대의 전자기 신호를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전 보정 신호, 유도 시스템, 핸드쉐이크, 이란 무기고의 다른 어떤 미사일과도 구별되는 호람샤흐르사 발사 시퀀스의 특정 전자기 방출 프로파일까지 오전 5시 49분 첫 번째 발사 후 불과 2분 만에 대형은 6곳의 발사 위치 모두를 14m 이내의 정밀도로 고정했습니다. 45분의 재배치 시간이 발사대의 보호막입니다. 해협의 구축함에서 내륙 140km의 해안 발사 위치까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약 11분입니다. 발사대에는 45분이 있었습니다. 토마호크는 11분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5시 53분 대형이 마지막 미사일이 충격했거나 격추되었음을 확인한 순간 승인된 동시 토마호크 타격이 6곳의 발사 위치 모두에 가해집니다. 총 48발의 토마호크, 위치당 8발. 발사대들은 첫 번째 토마호크가 오전 6시 4분에 도달했을 때 아직 재배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6곳 모두 오전 6시 9분까지 격파 확인, 분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의 계획은 이론상 타당했습니다. 방어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세 척에 나눠진 6발의 미사일, 요격 해결책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호람샤흐르사의 기동 재진입체, 보복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기동식 발사대, 세 가지 요소가 하나의 결과를 향해 함께 작동합니다. 각 함선마다 최소 한 발이 명중한다.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한 발이 핀을 직격했습니다. 한 발이 페랄타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만큼 근접하여 기폭되었습니다. 네 발은 깔끔하게 격추되었습니다. 이란이 과소평가한 것은 SPY-6 레이더의 세 척에 걸친 6개의 동시탄도 궤적을 추적하고 협동교전 능력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공유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함을 무장시켜온 구형 SPY-1 레이더로는 이 세 척의 함선이 오전 5시 49분에 해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SPY-1에서 SPY-6으로의 업그레이드, 30배 더 민감하고 동시에 30배 더 많은 목표물을 처리하는 이 능력이 호람샤흐르사 6발 중 4발이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을 막은 구체적인 역량입니다. 2발이 뚫렸습니다. 2척이 손상되었지만 2척 모두 전투 가능합니다. 그 미사일들을 발사한 6곳의 발사, 진지는 오전 6시 9분까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란은 서방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기로 호람샤흐르사를 수년에 걸쳐 개발했습니다. 기동 재진입체, 중량 탄두, 기동식 발사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찰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포화와 기동성이 결합되면 어떤 방어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전에서 이 세 척의 함선을 상대로 이 레이더로 그 통찰은 부분적으로 옳았습니다. 6발 중 2발이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상 전투 대형 중 하나를 상대로 33%의 관통률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것을 성공으로 보는지 교훈으로 보는지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분석을 남겨주십시오.